네, 오늘 촬영상으로 짧게 할 얘기는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를 모아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원으로 집대성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 네, 그냥 몇 학 때, 몇 학년 때 이렇게 슬금슬금 한 거를 이제 모으는 건데, 삼각형의 중심에 대한 얘기예요. 중심 이렇게 있는데, 우리 때하고 너희 때하고 배우는 게 좀 다른데, 우리 때는 이거를 이제 오심이라고 배웠고, 오심이라고 배웠고, 지금은 이제 사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5, 4, 3, 1 할 때 그 5예요. 원래는 외심, 내심, 무게, 중심, 그리고 수심, 원래는 방심이라는 게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교과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여러분이 정규 교과 과정이라고 부르는 12년 체계 내에서 배우는 삼각형의 중심은 총 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각각을 별도로 배웠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전부 다 있어요. 있는데, 요게 이제 한 큐에 정리를 하면서 얘네들 간의 상호관계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성질들을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더 그 기억이 잘 된다 이거지. 그리고 앞으로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운 이후로 당장에 원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원이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애가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외심이 되는 거고, 이 원을 자신에게 내접시키는 삼각형, 이렇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은 이미 단원 내에 들어있죠. 그리고 수심 문제도 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등장할 거예요. 5만 단원에서.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라는 그 필요성에 대한 얘기고, 첫 번째, 외심. 줄임말이에요.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뜻이고, 일단은 제일 먼저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작도법부터 기억을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면 우리 문제 풀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문제를 풀 때 외심은 이렇게 만들어 라고 그 작도법을 먼저 기억을 해둡시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작도법부터. 어떻게 하냐, 각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 되시겠습니다. 각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 뭐 이런 식의 정의가 그 성질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각 변이라는 건 주어진 변 3개에 대해서 여기 가운데 중점이죠. 중점. 그리고 이 중점을 지나면서 이 변에는 수직하게 그은 선, 이 선을 수직 이등분 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변의 수직 이등분 선. 그러니까 여기에도 BC의 중점이 존재할 거고요. BC의 중점이 존재할 거고, 요렇게와 요렇게 길이가 같다라고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이 BC의 수직이 되도록 선을 뻗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수직 이등분선이 나오죠. 그럼 이미 2개의 직선으로 교점이 등장했습니다. 이 녀석이 외심이에요. 외심이에요. 그래서 보통 O로 쓰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 해보든 안 해보든 상관없어요. 자동 성립입니다. 여기 중점이 되는 자리에서 수직선을 그으면 자동으로 이 외심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밝혀낸 그 성질 중에 하나인 거죠. 저게 빗나가는 경우는 없다. 지가 평면 삼각형이라면 반드시 저렇게 성립하게 된다. 이 외심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질로 왜 이게 외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좀 납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조금 더 기억이 잘 되겠죠. 이게 왜 외심이 되냐? 외심이라는 건 결국 이 삼각형을 자신 안에 품어두는 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는 어떤 원의 중심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원의 중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걸 뜻하죠. 그게 반지름이어야 된다는 뜻이야. 원이 돌다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이게 길이가 같아져요? 라고 하면 우리 배웠던 삼각형의 합동입니다.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직각이 됐죠. 직각이 됐고, 아니구나. 이거는 RHA가 아니고 합동 요건 중에 SAS 기억나요? SAS 두 변과 끼인가? 요 변은 같이 공유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 각이 90이면 이쪽 각도 90이죠. 그리고 이등분선을 잡았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요 길이와 요 길이, 즉 빗변의 길이도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이유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 길이도 같아지는데, 그 이유는 같은 이유에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돌면서 외접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외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질로는 그닥 중요하진 않은데, 성질로는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굳이 외접원을 그리지 않아도 얘 이름이 외심이니까, 외심이란 그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한다. 이게 성질입니다. 자, 두 번째, 내심. 당연하게 내접원의 중심이겠죠. 이번에도 작도법을 우선적으로 암기합시다. 작도법. 이건 뭐냐면 내각의, 그렇죠,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옛날 기억을 해보시면 내각, 외각 이런 게 있었어요. 삼각형이라는 그 도형의 닫힌 공간 안쪽에서의 각을 내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연장한 선과 삼각형이 이루는 각을 외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각의 이등분선,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와 여기나 여기를 내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정리로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를 이등분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각을 이등분해서 요렇게 뻗어주는 겁니다. 요렇게. 내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요쪽에도 내각의 이등분선. 각을 이등분하면서 쭉 뻗어주면 여기 교점이 생기죠. 요 녀석이 바로 이너 센터 해서 I로 주로 쓰고요. 내심이 됩니다. 뭐 이쪽에서도 이미 말한 바 있지만 다른 한쪽은 자동 성립입니다. 자동 성립. 요렇게를 이등분하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이게 내심이 되는가, 내접원의 중심이 되는가, 그걸 납득하면 좀 더 빠르게 얘를 유도할 수가 있겠죠. 내각의 이등분선으로 무슨 짓을 한 거냐, 이 내심에서, 그렇게 만난 내심에서 각 변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시면요, 수선의 발, 여기 H1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좀 이상하다? 느낌이 쎄한데? 느낌이 쎄한데? 자, 마음의 눈으로 봅시다.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제야말로 이제 RHA 합동. 이게 뭐냐면 직각이고
빗변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각 중에 한 각이 서로 같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우리 마음에서 합동이에요. 아멘. 합동이 되면 요 길이랑이 같아지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선을 이용해서 다른 한쪽에 다시 수선해봐를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각 있고 빗변 공유하고 직각이니까 RHA 합동으로 요 길이도 같게 돼요. 그럼 뭐야? 네, 이 점으로부터 내심이라고 부르는 이 점으로부터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지는데요. 거리가 같아지는데 우리가 이제 중3 때 배운 성질이 있단 말이야. 중3 때 배운 성질 중에 원에 접선을 그으면 그 접점은 중심으로부터 접점을 이은 선분에 대해 접선과 수직이 된다. 기억나요? 예. 이제 현의 원리랑 똑같은 거죠. 원래 이렇게 평행선이 있었을 때 요 두 길이가 같은 수직 이등분선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단 말이야, 항상. 이 현이 바깥으로 계속 평행하게 빠져나가면 이 선의 길이가 좁아지는데 수직은 안 바뀌죠. 예, 수직은 안 바뀌는 상태로 이 양쪽에 현을 만드는 두 점이 한 점으로 모여든 자리가 바로 접점이다. 이런 거예요. 접점이다. 그래서 접점과 중심을 이은 반지름은 항상 접선의 수직이다라는 성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내심을 가지고 내심으로부터 각각의 변에 접하는 원을 그을 때 그 접점의 자리가 바로 이 수선의 발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접하고 돌아서 여기서 접하고 자 이제 난제가 생겼는데 우리 마음에서 이게 원이죠, 이렇게. 그죠? 아멘. 아씨. 미안합니다. 나 원래 그림 잘 그리는데. 성의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질로 성질 첫 번째 그러면 내심으로부터 각 변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런 게 있고 여기에는 중요한 그 성질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도 중3 때 배우죠. 내각의 이등분선. 이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야. 근데 내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성질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어떤 삼각형의 내각을 이등분해서 뻗어서 연장한 이 점이 닿는 이 연장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 했을 때 이 BD 대 DC가 AB 대 AC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비율이 서로 같다. A, B면 A 대 B이다. 이 성질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내심은 항상 그 성질을 품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연동시켜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내각 이등분선 중 하나를 쭉 연장하여 반대편 대변에 닿게 한 점이 있다면 이 점은 요 두 변의 비율과 같은 비율로 밑변을 잘라낸다.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와 연관된 내분, 외분점 문제가 많아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요 놈에 대해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면 삼각함수가 등장하는데 그때 한번 다시 중요하게 이 내접원을 다룰 텐데 그때를 대비하여 요 내접원과 관련된 공식 하나 기억해 둘 거 있죠? 그게 뭐야?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내접원의 반지름 r 괄호 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같다. 예, 여기서 말하는 ABC는 이 세 삼각형의 변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의 합이죠, 이게. 둘레의 길이의 합과 네저번의 반지름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아무래도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중에 문제화되고 문제로서의 성질로 가장 많이 만나는 애가 누구냐라고 하면 당연히 얘가 1등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그냥 중심이 어디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중심은 내심도 외심도 아닌 무게중심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 무게중심.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했었죠. 이거는 중선의 교점입니다. 중선의 교점. 중선이란 게 뭔데? 라고 하면 삼각형의 한 꼭지점으로부터 자신의 대변,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 내린 선을 중선이라 부른다 했어요. 중선이다. 그래서 이쯤에서 중선 정리도 한번 떠올리고, 얘랑 비슷하게 중선 정리는 이렇게 여기 중선이면 이 길이 A, 이 길이 B, 이 길이 C, 이 길이 D라고 했을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배의 C 제곱 더하기 D 제곱과 같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선 정리고요. 그러한 중선들을 여기에도 긋고 여기에도 긋고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순간 등장하는 애가 중심이고요. 뭐 아무래도 그래비티의 뜻일 거예요. G라고 자주 쓰는 이유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동 성립한다. 자동 성립한다. 네. 왜 그렇게 문제로 많이 나오느냐? 이 자체로 오만 내분과 외분들을 가지고 있고 제일 유명한 것으로는 이제 얘와 얘 비율이 같고, 그리고 중선의 2대 1 내분점이다. 어디를 봐도 2대 1 내분점, 2대 1 내분점 이렇게 된다. 중선의 2대 1 내분점이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넓이로도 진짜 많이 쓰이는데, 이거 무게중심으로 쪼개진 지금 6개의 선분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요 선분으로 어떻게 조합을 해도 넓이가 동일합니다. 넓이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넓이와 이 넓이와 요 넓이와 이런 애들 전부 다 같은 넓이다. 한마디로 여기다가 송곳 빡 끼워가지고 이렇게 들면 수평으로 선다는 그 자리예요. 여기가. 알겠죠? 모두 넓이가 같으므로 그런 것들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성질들이 굉장히 많아서 무게중심 아주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고1 때 얘가 한 번 더 언급되는 이유는 이걸 좌표 평면 위에 올렸을 때 그 3분의 시리즈들 있지. 요거까지 추가가 되는 거죠. x좌표 다 더한 후 3으로 나누고 y좌표 다 더한 후 3으로 나눈다. 평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 수심. 최근에 했죠. 최근에 표준화 시험 때문에 최근에 했는데, 이거는 이제 수선의 교점이고요. 수선의 교점. 참 신기해. 삼각형 하나 가지고 뭔 이상한 선들을 계속 긋는데, 3개를 긋는데 얘네들이 희한하게 한 점에서 모인다니까. 나도 어렸을 때 이 수심마저 한 점에서 모인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꼭지점에서 자기의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그냥 막 내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그것까지는 가능해. 그런데 이 H가 여기서 이 점을 내가 연결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여기가 수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의 발들, 그걸 수선이라고 그래요. 수선들의 교점을 수심이라고 부릅니다. 수심. 성질은 없어요.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심은 이게 다야. 그냥 이런 신비롭게 한정에서 만난다 해서 끝나요. 예. 딱히 뭐 없습니다. 뭐 굳이 변들하고 연결을 시키자면 이 변하고 수선의 발 길이 곱한 거랑 요 변하고 수선의 발 길이 곱한 게 항상 같다 뭐 이 정도인데 당연하잖아요. 넓이가 일정해야 되는데 높이라고 생각을 하면 2분의 1만 빼면 넓이 공식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 성질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무튼 별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방심은 뭐 굳이 예. 방심이 또 재밌는 성질인데 에이. 너무 재밌어서 빼버렸나 봐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중심 4개 예, 삼각형의 사심입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모아놓고 정리해보면 뭐 할 게 이렇게 많아 또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기회 날 때마다 한 번씩 복습하시기를 마치겠습니다.